100년 넘은 기업이 스스로를 완전히 바꾼다. 이게 가능할까요? 오늘은 단순히 오래 버틴 회사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신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한 거인의 이야기를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전력관리 분야의 오랜 강자, 이튼 이야기죠. 특히 지난 한 10여 년간 이튼이 사업 구조를 극적으로 바꿨는데요. 그 중심에는 전기, 그러니까 일렉트리시티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아, 전기요? 네. 왜 하필 전기였는지, 그리고 그 결정이 앞으로 이튼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오늘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사업 영역을 바꿨다, 이걸 넘어서 그 결정 뒤에 숨어있는 어떤 전략적인 목표는 뭐였을까? 그리고 이 변화가 앞으로 한 5년, 아니 어쩌면 그 이상 동안 회사의 안정성이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걸 예측해보는 게 이번 이야기의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 근본적인 동기, 그리고 미래 전망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볼까요? 역시 그 인수 이야기부터 해야겠죠? 네, 이야기의 시작은 역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쿠퍼 인더스트리 인수라는 정말 거대한 사건이죠. 맞아요. 이튼하면 사실 원래 트럭 변속기 같은 기계 부품으로 유명했잖아요. 100년 넘게 그 분야에서 명성을 쌓아왔고요. 그렇죠. 근데 쿠퍼 인수는 그야말로 회사의 방향을 확 틀어버린 결정적인 분기점이었어요. 규모도 어마어마했죠. 130억 달러? 네, 130억 달러. 그 쿠퍼 인시가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회사의 덩치를 키우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아, 그냥 M&A로 사이즈만 키운 게 아니다? 네. 이 인수를 통해서 이튼은 사업의 핵심 초점을 전력 흐름 관리, 그러니까 Managing the Flow of Electricity라는 보다 전문화되고 좀 미래지향적인 영역으로 근본적으로 옮겨온 겁니다. 전력 흐름 관리요? 네. 그 이전에도 이튼이 전력 관리, 파워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긴 했지만 쿠퍼는 특히 전기 분야, 그 배전이나 제어 부분에서 아주 강력한 역량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결합으로 이튼은 전기 관련 전문성을 비역적으로 끌어올리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외형 확장이 아니라 회사의 거의 DNA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였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 13조 원 달러라는 금액도 놀랍지만 서로 다른 이 거대 기업 두 개를 합치는 과정,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인수 자체도 큰 뉴스였지만 그 이후에 두 조직의 문화나 시스템을 통합하고 시너지를 내는 과정은 정말 수년에 걸쳐 진행된 아주 복잡하고 지난한 작업이었어요. 그렇죠. 단순히 재무제표 합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죠. 조직 문화도 다르고 기술 표준, 영업망 통합, 풀어야 할 과제가 정말 산더미였습니다. 그렇게 쿠퍼 통합이라는 큰 산을 넘고 나서 이튼은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갔군요. 사업 포트폴리오를 더 날카롭게 다듬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그때 크게 세 가지 목표를 설정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첫째는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 마련. 성장. 네. 둘째는 더 높은 수익성을 내는 사업 중심으로의 전환. 수익성. 그리고 셋째, 이게 중요한데 경기 변동성에 덜 휘둘리는, 그러니까 훨씬 더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만들겠다. 이 세 번째 목표, 안정성 강화가 향후 한 5년 안에 그 진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지죠. 안정성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있었던 건가요? 이 목표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이튼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요. 가장 상징적인 사례가 바로 그 변동성이 아주 극심했던 유압사업 부문을 매각한 결정입니다. 아, 유압사업부 매각이요? 네, 유압 시스템 하면 주로 굴착기, 로더 같은 건설 중장비나 농기계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건설이나 농업 경기는 경제 사이클에 따라서 수요가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대표적인 분야죠. 그렇죠. 경기가 좋으면 엄청나게 수요가 늘었다가 꺾이면 그냥 급감하는 그런 특성이 있죠. 안정성하고는 좀 거리가 멀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렇게 경기 민감성이 큰 유압 사업을 과감히 정리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린 그 세 번째 목표, 즉 경기 변동에 덜 민감한 포트폴리오를 만들려는 전략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거죠. 경제 침체기가 딱 닥쳤을 때 회사의 실적 충격을 좀 최소화하고 보다 예측 가능하고 또 회복 탄력성이 강한 기업 구조를 만들겠다.
이런 큰 그림의 일부였던 겁니다. 근데 단순히 안정성만 보고 매각했을까요? 아니면 뭐 그 매각 대금으로 다른 데 투자한다거나 다른 계산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안정성 확보가 가장 큰 이유였겠지만 이게 단순히 그냥 방어적인 조치만은 아니었어요. 네. 유압 사업을 매각해서 확보한 그 자원들, 이걸 이튼이 미래의 핵심 동력으로 삼은 전기 사업 분야, 특히 뭐 에너지 전환이라던가 전력망 현대화, 데이터 센터, 전기차 충전 인프라 같은 고성장 영역에 더욱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된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 선택과 집중이군요. 그렇죠. 안정성 확보와 동시에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전기 사업은 단순히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구조적 성장 잠재력도 훨씬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군요. 안정성과 성장,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전략이었네요. 그 결과가 실제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현재 이튼 전체 매출에서 전기 관련 사업 비중이 무려 70%에 육박한다고 하니까 이건 뭐 체질 개선이 상당히 진행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비중이 엄청나죠. 그리고 이익률 역시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를 보여왔고요. 이익률도요? 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이튼의 이익률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변동성 큰 사업을 떼어낸 효과뿐만 아니라 인수한 그 쿠퍼 사업과의 시너지 창출, 또 지속적인 운영 효율화 노력, 그리고 고부가 가치 전기 사업 비중 확대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영진이 설정했던 목표들을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행해 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네, 어느 정도는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 모든 변화, 이 노력들, 과연 성공적이었다고 최종 판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이튼이 앞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다음번 경기 침체기에 정말 과거보다 훨씬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게 바로 향후 5년, 아니 그 이상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진짜 의미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이튼이 그렇게 공들여서 구축한 경기 변동에 덜 민감하고 회복 탄력성 있는 사업 구조, 이게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제대로 검증받으려면 진짜 경제 위기 상황을 겪어봐야 한다는 거죠. 스트레스 테스트요? 네, 마치 자동차 안전성 평가할 때 충돌 테스트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근데 코로나19 팬데믹 때 짧지만 급격한 경기 침체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좀 어땠나요? 그게 일종의 테스트가 될 수는 없었을까요? 물론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이튼 역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침체는 아시다시피 전염병이라는 아주 특수한 외부 충격, 그러니까 보건 위기에서 비롯됐고 또 각국 정부의 전례 없는 대규모 재정 부양책이 뒤따랐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경기 순환에 따른 침체와는 성격이 좀 달라요. 아, 특수성이 있었다. 네, 침체 기간도 비교적 짧았고요. 그래서 팬데믹 기간의 실적만으로는 이튼의 변화된 체질이 정말 혹독한 경제 불황을 견뎌낼 수 있는지 완전히 검증되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진정한 시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죠. 그렇다면 어떤 상황을 진정한 의미의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과거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2000년대 초반에 그 닷컴 버블 붕괴 이후에 찾아왔던 비교적 길었던 경기 침체나 아니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전 세계를 강타했던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거요? 네, 그런 심각한 침체기에는 산업 수요가 전반적으로 크게 위축되고 금융시장 불안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이 정말 극심한 압박을 받게 되죠. 이튼의 과거 실적을 보면 이런 시기에는 매출 감소는 물론이고 이익률도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따라서 다음번에 이와 유사한 수준의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이튼이 과거와 비교해서 얼마나 충격을 덜 받고 또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지를 봐야 진정한 회복 탄력성이 입증되는 셈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단순히 실적이 덜 나빠지는 것 이상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단순히 경기 침체기의 실적 하락폭이 작은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그런 어려운 시기에도 핵심적인 R&D 투자라든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계속할 수 있는 능력. 아, 투자를 멈추지 않는 거군요. 네, 그리고 경쟁사들이 막 움츠러들 때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거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역량까지 포함합니다.
또 침체가 끝나고 경기가 회복 국면에 딱 접어들었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복귀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척도고요. 그러니까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 그리고 빠르게 다시 튀어오르는 능력, 둘 다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충격 흡수 능력과 반등 능력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결국 다음번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이튼이 과거와 비교해서 얼마나 잘 버텨내고 또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 이게 이 모든 변화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되겠군요. 정확합니다. 물론 이튼도 여전히 제조업 기반의 산업기업이기 때문에 다음 경기 침체기에 매출과 이익 감소를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어떤 산업기업도 경기 하강 국면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시장의 기대는 분명합니다. 과거의 그 극심한 침체기 때 경험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충격의 강도가 약하고 회복 속도는 더 빠를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실적 감소 폭이 과거보다 현저히 줄어들고 이익률 방어 능력도 향상되었을 것이다. 이런 기대입니다. 그럼 경영진의 전략이 성공했는지 최종 판단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하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들은 분명히 있고요. 그렇습니다. 최종적인 성적표는 다음번 경기 침체의 강도나 기간, 그리고 그 속에서 이튼이 실제로 어떤 성과를 보여주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평가할 때 많은 전문가들은 이튼이 2000년대 초반이나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하면 훨씬 더 견고하고 회복 탄력성이 높은 기업이 되었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네, 사업 구조가 미래 성장성이 높은 전기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수익성 지표들도 개선되었고 재무 구조 역시 과거보다 안정화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 과연 얼마나 더 강해졌을까? 네. 이 질문에 대한 완전한 답은 미래의 경제 상황이 말해주겠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의 이튼은 과거의 이튼과는 상당히 다른 더 강한 기업으로 진화했다는 기대감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튼의 이야기가 단순히 한 기업의 흥미로운 사례를 넘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 점도 중요하죠. 이튼의 변신 과정은 사실 다른 많은 오래된 산업기업들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과 새로운 경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또 성장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던져줍니다. 특히 기업의 장기적인 전략 방향 설정이나 과감한 사업 재편에 관심이 있다면 이튼의 여정은 정말 흥미로운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역시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의 중요성입니다. 이튼의 변화는 단기적인 이익 극대화보다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었거든요. 네. 둘째,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사업 모델, 예를 들어 경기 변동에 민감한 사업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사이에서 어떻게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엿볼 수 있고요. 셋째, 기업이 위기에 대한 회복 탄력성, 즉 리질리언스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축해 나가는지에 대한 아주 생생한 사례를 제공합니다. 아, 그냥 구호가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준 거네요. 그렇죠. 단순히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업 매각이나 인수, 투자 방향 전환 같은 걸 통해서 어떻게 회복 탄력성을 높였는지 보여줘. 이걸 좀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끊임없이 변화하는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모든 조직, 비단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조직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튼이라는 100년 넘은 거인이 걸어온 변화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트럭 변속기 같은 전통적인 기계부품 회사에서 시작해서 쿠퍼 인더스트리 인수라는 거대한 전환점을 거치고 이후 유압사업 매각과 같은 과감한 결정을 통해서 전기사업 중심의 더 높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갖춘 기업으로 변모해온 과정을 살펴봤네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단순히 사업 영역을 바꿨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깊은 고민과 전략적 의도라고 생각해요. 즉,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의 경제 순환과 기술 변화라는 파도 속에서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 더 강하고 회복력 있는 조직을 만들고자 한 의도적인 노력이었다는 점이죠.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둔 쉽지 않은 전략적 선택이었던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이튼은 분명 성공적으로 사업 구조를 변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계속 이야기했듯이 진정한 시험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가올 다음번 경기 침체를 단순히 견뎌내는 것을 넘어서 과거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 잘 헤쳐나가느냐가 이 모든 노력의 성과를 증명할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어요. 어떤 질문일까요?
이튼처럼 우리 주변의 다른 전통적인 산업 분야들 중에서도 미래에 피할 수 없는 경제적 순환이나 거대한 기술 변화의 물결에 대비하기 위해 이튼과 유사한 수준의 근본적인 변화, 그러니까 핵심 사업의 전환이나 대대적인 포트폴리오 재편이 절실히 필요한 곳은 어딜까요? 아, 생각해볼 문제네요. 네. 어쩌면 자동차 산업일 수도 있고 에너지 산업 혹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전혀 다른 분야일 수도 있겠죠. 다음번 경기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기업들이 이튼처럼 변화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줄지 아니면 과거의 방식에 머물러서 어려움을 겪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이 여러분의 생각을 자극하고 또 주변의 변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